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재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엘보가 아파요. 테니스 엘보. 엘보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발목이 겹질린 사람 무지무지 많다, 얘는 맨날 무지무지 많대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흔하고 많은 질환이라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니스 엘보가 뭐예요?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테니스 엘보 외상과염, 보통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근육이 있어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신전근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된 것을 우리가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요 굴곡건 기시부에서 문제가 된 것을 내상과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테니스 엘보냐, 골퍼스 엘보냐 그러면,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테니스의 백핸드를 할 때 외측에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힘이 보통 가게 돼서 손상이 된다라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했다고 하고, 요거는 안쪽은요, 우리가 야구를 한다거나 골프를 칠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반력이 작용을 많이 하면서 손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름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기느냐? 만성적으로 미세 파열이 생겨서 걸립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에서 흔하고요. 내가 자주 쓰는 팔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내가 이런 테니스 엘보가 있나? 이거를 간단하게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딱 핍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손 딱 축 피고 손목을 들어서 찌릿 오면은 내가 엘보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요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기 외상과라고 하는 요 뼈인데 여기가 제일 아파요. 그러다가 좀 진행이 되면 스물스물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뭐예요? 이거 중요하죠. 아픈 거 알았어요. 근데 치료가 뭐냐? 개똥이 아파갔으면 개똥이 아파가. 개똥이 아빠한테 아버님 이거 그만하셔야 돼요. 이거 좀 쉬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는 거라는 건 뭐 턱걸이 아침에 50번씩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면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택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30번씩 맨날 그 푸시업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쉬시라는 거예요. 우선 좋아질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쉬는 게 우선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깁스를 해가지고 쉬어야 된다니까 깁스를 하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활동을 너무 안 해서 근육에 위축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 약 드시고 소염제 먹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소염제 먹어야죠. 그리고 찜질을 하는데 처음에 얼마 안 돼서 왔었을 때 굉장히 많이 붓고 뭐가 내가 봐도 뜨근뜨근하고 뭔가 이거 급성 증상이다, 그럴 때는 냉찜질을 합니다. 부종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도 오래됐고 만성화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찜질을 할 때는 급성하고 만성에 따라서 냉찜질이냐 온찜질이냐가 약간 다릅니다. 세 번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합니다. 건의 질환일 때는 포커싱 타입으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다, 제가 한번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사 치료가 있어요. 주사 치료. 프롤로 주사, 플라센텍스 주사, DNA 주사, 이런 것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다 달아주시면 그 주사를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에서 1년간 치료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수술입니다. 수술. 문제는 이 수술이라는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데, 문제는 재발이 자꾸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수술을 해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진짜 너무 엘보가 심하게 와서 아프다 그러면 요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피려고 그러면 전체가 다 안 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심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측이 아픈데 이것도 같아요. 내상과염.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 인대냐, 요 인대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빈도가 조금 낮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외래에서 쭉 보면은 이것도 겁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꼭 이게 뭐 누가 뭐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더더욱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합니다. 외측은 가끔 가다가 수술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뭐 경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내측에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암만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측에 염증이 생겨서 손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엘보우를 재발률을 낮추는 스트레칭을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손을 들어요.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아래로 내립니다. 바깥쪽 우리가 보통은 테니스 엘보우가 보통 왔을 때 이렇게 들고요. 이 손목을 이렇게 내 쪽을 바라보도록 안쪽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근육이 내가 여기에 보통은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얘가 쪼그라들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그시 당겨요. 당겨서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당겼는데 그 느낌이 안 된다 그러면 얘를 살짝 조절을 해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줘요. 그렇게 3세트 정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해주시면 좋아요. 안쪽일 거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지그시 당겨요. 그래서 얘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쪽이 늘어나는 힘을 받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급성기 때 하면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골통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너 이거 한번 해봐. 친구 잡는 거예요. 예. 급성기 때는 우선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안 아프게 먼저 만들어주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다음에 재발률을 낮추는데 목적을 두는 게 이 스트레칭의 효과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골프를 많이 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골프를 치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저도 뭐 잘못 치고 막 이러면 이제 나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카트나 이런 데서 그 틈틈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나서 자주 이제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엘보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댓글을 딱 달아주시면 제가 쭉 시간 나는 대로 댓글을 읽어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통의사 윤재욱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